여기 22페이지에 그 세 번째 문단에 자,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연필, 컴퓨터, 책, 텔레비전, 찬장, 옷, 커튼 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에서 모든 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내일이 아닌 것이 내 삶에 다 들어와 있죠. 내가 이 발상의 과정을 하나도 모른다. 스테플러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 이러면 이 삶을 다 채우는 것이 외주가 다 들어와가지고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건데요. 그 다음에 이 둘, 넷, 다섯 줄 어떤 경로를 밟아 내 몸속에 들어왔는지 요게 이제 역사적 감각이죠. 어떤 경로를 밟아왔는가를 아는 것의 중요성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할 거리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무지 이런 무지 당연하게 여기서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건데 우리는 만드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분리된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사의라 할 만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진진쌤에게도 중요하고 어 그 집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집의 역사. 인류의 집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인류학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굴에서 살기 시작했다.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가끔 곰도 들어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신석기 이러고 이제 구석기 말이면 사람들이 집으로 움집을 짓는다 이럽니다. 자기가 짓는 거죠. 그런데 그 큰 빌딩을 짓는 요즘에 보면은 건물 짓는 사람, 사는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 스스로 지으신 거 아니시죠? 유리창 뭐 다 포함해. 이런 게 뭘까? 다, 이럴 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요런 문제죠, 요런 문제. 그래서 23페이지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문단에 전체 상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그 문단 밑에서 다제줄에 매뉴얼화 된 걸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다 외주화된 어떤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삶을 다 끌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가 사실은 농업 기술의 트랙터가 가져온 핵심 의미가 이 분업이고 분업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한 네 가지 기술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23쪽에 분업이 아닐 때 전반적으로 내 삶의 전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23쪽의 마지막 줄이죠. 되도록 가까이 있는 것으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혼자서 무리인 일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한다기보다는 삶의 전체상을 보면 사람 보고 가는 거죠. 사람 보고. 내가 웬만한 건 내가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보고 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문자 사회의 사회관계 이 사람들이 매우 신뢰가 잘 구축이 돼 있어요. 나도 나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도 사람이고 저쪽이 필요한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뢰를 되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과시하려고 이 되게 노력하는 사회의 모습이 인력적 보고서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다 보증을 쓴다거나 나로 아는 가지고 보증을 전 안 써봤지만 나보다 더 돈 많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거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좋은데요. 분업이 아니고 전인격적이고 외주화가 없는 데서는 내가 몸으로 다 때워야 되고 내 인품, 내 성격 이런 걸로 신뢰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업이나 외주화가 덜 있는 사회에서는 매우 이렇게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되게 많이 생각이 되죠. 인색하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쟤는 자기 말은 지켜 저래봬도. 제가 화도 내고 뭐 여러 가지만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믿을 만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의리가 있어. 그다음에 얘가 결정적으로는 좀 배려도 해. 여러 가지 거기서 거기인 거지 뭐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분업을 하게 돼서 외주, 그다음에 무지 이런 게 작동하면은 이제 나의 신뢰도도 이전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신뢰를 백업을 하게 되죠. 지금 모기 시대의 신뢰는 스펙이랄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믿을만 하다는 거를 뭐 요새 학력은 보지 않는가 봐요. 제가 별로 인력 학위도 없고 이래도 다른 걸로도 불러주시더라고요. 학력은 꺼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학력이라는 것도 있다고 쳐도 개인적 인품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부분. 그래서 분업의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면 24쪽에 얘가 분업이 아닐 때, 일단 분업 얘기인데요. 이 24쪽의 첫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면, 사람 믿고 돌아갔다. 분업이 이루어지면 그게 안 된다. 사람을 못 믿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분업은 나도 나를 모르게 된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의 문제, 내 욕망의 문제 다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이반일치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전문가에게 다 맡겨. 내가 나를 모르게 되지만 상대에 대해서도 내가 알 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뭘 보고 믿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자, 이를테면 예전에는 이러면서 이게 사람을 믿는 예인데요. 기근 속에 벽실을 먹지 않고 남겨두고 굶어 죽은 의로운 백성 이렇게 되네요. 남을 좀 더 생각하는 게 신뢰가 있는 거죠. 자기를 조금 양보를 한다든지 이래서 요게 신뢰의 모습으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요게 참 재밌는 포인트라고 제가 이번에 생각하게 됐는데 내가 믿을 만하다는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남을 좀 생각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을 하면 아까 윤영 쌤이 잘 예를 들어주신 그 이제 우리 아까 금을 긋게 되고 나밖에 모르게 되고 신뢰를 딴 데서 찾아와야 되고 근데 분업이 없고 전인적인 조건에서는 남을 생각하는 걸로 신뢰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인색하달까 지껏 챙긴달까 이러면 저거는 뭐 이렇게 되죠. 그게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적인데 신용이나 보증이나 이런 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면서 25페이지를 넘어가면은 밑에서 이제 기술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기술이라는 게 개발할 때 사용하지만 그걸 쓰면 사람이 바뀐다. 이래서 분업 기술을 쓰면 자기 신뢰를 잃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기 신뢰를 갖는다. 그것도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웬만하면 어떤 문제는 남을 좀 생각할 거야 라는 신뢰지 않습니까? 요런 감각, 저는 되게 이번에 책 읽으면서 참 낯설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은 믿을 만한 인간이라는 요런 부분,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업으로 되게 많은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영쌤은 어떠세요? 내가 믿을 만한 인간이다. 평소에 어떤 자존감 이런 걸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내가 이런 거 잘 없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믿을 만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싶기도 하네요. 윤영쌤 어떠세요? 어, 믿을 만하다는 건 그냥 제때 하기로 한 거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못 지키면 화내고,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남을 좀 더 생각하고, 나를 좀 더 양보하는 게 신뢰랑 연결된다고는 잘 딱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게 좀 신기한 정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 아주 좋죠. 미자쌤 어떠십니까? 분업이 없는 세계에 신뢰할 만한 인간은 남을 생각하는 거다. 요런 부분. 미자쌤 어떠십니까? 입장이어서 도대체 나
뭐가 문제? 내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 남, 어, 예, 남을 그러니까 남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의 뭔가 태도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을 아주 생각 안 하,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저의 뭔가 이게 신뢰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네네. 후지하라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 어, 나랑 무관한 문제는 없어. 아, 나랑 그게 모든 잘, 게 예. 관련이 있어. 아,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나갈 때, 여기를 우리가 확장해서 읽으면 내가 믿을 만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 효과가. 그 다음에 무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사고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먹는 것부터 생각해봐. 그러면 모든 게 모든 방식으로 무관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이제 그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지금 미자쌤 느끼시는 어려움이 다른 쌤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예가 많이 떠오르시죠? 저거는 내 문제 아니지. 아, 우리가 지금 네. 뭐 어디 전쟁이 일어나 내 문제 아니고 뭐 너무너무 미운 정치가도 뭐 한편으로 내 문제 아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활동에서의 분업과 가치관은 사고 효과죠. 사고 효과. 음,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기가 어렵고 전면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게, 위자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후지하라 선생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네. 도구가 이런 도구를 쓰면 그렇게 돼. 진지쌤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떠오르셔도 되고, 요게 어떤 신뢰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도구나 이런 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게 모른다고 하는 게 어쨌든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눈앞에 나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나로 인해 어떤 도움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것과 근데 그 시선이 아예 차단됐을 때는 어, 그게 정말 지금 전 시스템처럼 돼가지고 남을 생각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 같은 뭐 그런 네네.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트랙터라고 하는 게 그냥 많은 기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트랙터가 농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활동에서 분업을 가속화시킨 장치였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도구가 우리를 분업을 더 잘하게끔 세팅이 돼 있고 분업을 잘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의 맹목을 계속 가속화시킨다는 이 도구의 본성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밖의 거를 계속 이제 몰라도 돼, 이렇게 가는 부분. 요까지가 이제 농업 전반에서 가진 분업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은 요 농업이 양상을 바꾼 트랙터의 매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실제 트랙터의 성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거는 해도 되는데 저거는 안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 트랙터일 경우에는 먹이는 안 줘도 되는데 에너지는 공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트랙터는 그 자체의 기술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 내가 몰라도 된다. 그 트랙터 자체가. 이 세 번째가 아까 율쌤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터는 누가 그걸 몰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먹이를 안 줘도 되지만 똥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의 순환의 고리를 깨트린다와 두 번째로는 가축과 달리 이렇게 이제 피로도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 자체적인 메커니즘이 내 알매 영역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모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되고 이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도구는 공동체라든지 대상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끊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모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이 없어. 노인이든지 애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게 분업을 하니까 나랑 너랑 다르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르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남는 거지, 누구를 위한 가르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가르는 거고, 어디까지의 그 분업화된 각각의 고유성 같은 건 전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재단의 자를 기술적 측면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26, 28, 29 넘어가면서 그러더라 그래도 들어올 때는 공동체의 힘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고 32페이지 가면 이게 이제 외주화의 본격적인 예입니다. 트랙터를 쓰고 이렇게 도구를 쓰니까 배설물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트랙터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얘기도 기억나시죠? 이 토양을 너무 눌러가지고 압착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외주가 계속 벌어졌는데, 저는 이것도 재밌었는데요. 35페이지, 번개가 벼의 안에 요 부분? 그것도,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많이 해결되는 걸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외주화에 따라서 농업과 상관없는 영역이 농업에게 본격적으로 중요해져서 질소,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이제 쭉쭉 빠지면서 이게 38페이지부터 비료회사와 미나마타병, 이 규모가 이게 점점 커집니다. 화학을 매개로.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만드는 여기서부터 이 이제 그 화학 공장 자체가 매질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수질 오염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업 원료의 문제를 일으키고, 요 41페이지에 가면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생물의 복합적인 얽힘을 화학으로 제어하는 농업 기술 이렇게 돼서 생물 자체의 고유한 리듬이 아니라 화학이라고 하는 외적인 제어 장치를 통해서 생명 관리가 들어가고, 42페이지에 농약 피해, 그러니까 농약이 또 한 번 유리쌤이 그때 유리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3페이지 첫 번째보다 마지막 줄에 농약이 전 세계 농민의 실험을 들어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이전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면서 보며가면서 했는데 일단은 서서 이렇게 뿌리게 됐다. 그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실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44페이지에 곤충을 향해 그 침묵의 봄 나오면서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박멸의 태도죠. 아니, 해충이라는 게 있어. 버려,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건 불필요해. 버려. 이런 식의 태도를 낳는다.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이렇게 해서 생명을 실제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외주가 일어난 그쪽에서 생명에 대한 관리가 일어나서 이 46페이지 있잖아요. 46페이지. 품종 개량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생명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맛이든 생산성이든 조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는 재밌습니다. 보시칼이 이게 맛있는 쌀인가 보네요. 이 쌀이 수확의 80%, 그러니까 어떤 쌀의 어떤 종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왜냐면 사람이 다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른데 이 일본 열도에 뭐 80%는 이 쌀을 먹도록 권장된다는, 뭐 권장된다는 바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식물 종 중에 그런 게 이제 많겠죠. 이 포도가, 그러니까 포도도 종류가 많을 거고, 옥수수도 종류가 많을 거고, 쌀도 종류가 많을 건데, 계속 그 안에서도 단종화가 일어나는 편향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49쪽에 결국은 그게 저작권이라든지 특허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농부가 알아서 이렇게 그 씨앗을 취사 선택할 수 없고, 다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개돼서, 결국은 생활이 공공해지고 농민의 자살 이런 얘기도 49페이지에 얘기가 되고, 이게 특허권 문제랑 결부돼 가지고 다시 특허권 자체가 돈이 되니까 거기서 특허를 위한 유전자 조작만 가열이 돼서 돈을 부르는 거에 농민이 빨려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로 본 20세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저는 분업 기술에 대해서 이 후지하라 선생님께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이게 일파만파 연결이 돼가지고 경쟁 일반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네요. 저는 이 1장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삶이 외주화된다는 문제에 분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일부가 따로 떼어져서 외부에 계속 이전된다는 요 부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근대적 노동, 우리의 기술, 예를 들면 지금은 생각은 누가 하나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하나 싶기도 하고 챗봇이 하나.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 생각은 쟤들이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자꾸 저기다 묻게 될까 이런 것도 있는데 AI의 그 인공지능은 생각도 외주화되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쌤들 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읽고 쓰는 거. 요거는 분업으로부터 제가 요거도 이런 것도 분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쓰는 행위 있잖아요. 쓰는 행위. 이거는 다시 분업에 대한 것부터 이렇게 돌리는 힘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거 쓰는 건 누가 대신 못 해주잖아요. 아니, AI가 써주는 게 나한테는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쓴다면은 그 기술은 매우 전인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게 하고, 이렇게 아까 미재쌤이 고민하신 거, 여기선 잘 사는데 저기선 약간 야단 맞고 있는, 아니, 저게 또 내가 안 봤다는,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이 글 쓰는 기술에 있어서는 좀 종합이 일어난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는데요. 글은 어떤 문제는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되실까요? 글을 쓰다 보면 왜 말려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뜬금없이 끌려 들어오는 모티프도 되게, 이거 절대 생각 안 해야지. 이 부분은 네가 생각해야지. 이런 게 잘 안 되죠. 인용을 하거나 책을 요약, 유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거는 안데르센이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글을 쓰려면 어쨌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예. 네네네.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해야 되고, 어, 또 이제 하다 잘 안 되니까 좀 도움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럼 받고 아까 싶다라든가, 그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내 어, 몸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네네. 아주 좋네, 아주 좋네. 글은 몸으로 하는 거죠. 앉아 있어야 되고, 이 변필 잡고 힘들게 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결국 내가 해야 되고, 쪼갤 수 없는 부분으로 내가 다 이렇게 종합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요 기술의 독특함? 그래서 제가 요 분업이라는 점에서는, 글은 참 분업이 안 돼. 서로는 윤영쌤이 쓰시고, 본론은 미자쌤이 이것도 안 돼.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종합하는 힘이랄까? 전반적으로 상황을 두루두루 본달까? 여기까지는 글은 진짜로 그렇죠. 여기까지는 내 생각, 여기까지는 네 생각? 그렇게 잘 안 나눠지지 않습니까? 글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계속 종합해야 되니까 글쓰기야말로 의미가 있다면 분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몸도 있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글을 쓰면 내 문제를 다루지만 남의 문제인 듯이 다루게 되기도 하고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다루게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챕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분업이다. 농업기술의 분업이고 분업은 오늘 아주 핵심은 외주화와 이 파티션이죠. 파티션. 너나 여기까지 저기까지 이렇게 가르는 문제를 다루고요. 지금 우리가 제2강의 폭력의 기술로 본 20세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율쌤이 잘 정리를 해주신 그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 그걸 바탕으로 53쪽에 가면은 자, 분업이 중요하다. 핵심은 나 아닌 건 몰라. 이렇게 거리, 그 다음에 그 외주화도 얘기를 했고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 그런 무지에 빨려 들어가는데요. 53페이지에 1차 세계대전의 충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흙을 바수고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고 잡초를 뽑고 충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고 품종을 개량하는 이 모든 행위는 자연에 대해 인간이 행하는 기본적인 일들인데요.
그런데 20세기에는 이 기본이 네 가지 기술이 붙었는데 그 네 가지 기술의 성질이 뭐냐면 즉효성, 즉효성, 효과를 바로 본다.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바로 보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결과를 바로 보는 일에 대해서 특히 중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쇼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바로 피드백이 빠른 거에 대해서는 하면 약간 쾌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쟁도 아까 결과를 보는 행위인데, 쾌감이 그 결과와 함께 빨리 올라오는데, 공부는 결과가 빨리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중독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공부는 절대로 중독되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모든 게 중독이 되는데 공부는 너무 피드백이 늦게 오죠. 뭐. 근데 그런데 20세기는 뭐냐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해. 결과치에 되게 빨리 이끌리는 기술이 발달을 하는데 그것들이 자, 그 둘내 여섯째 줄 전부 농촌의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이 다 바깥에서 그 외주화의 힘으로 이렇게 안에 스스로 개입합니다. 농민들은 그것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더 알 수가 없고 또 가장 문제는 농부가 쓰는 도구가 이제 자기 컨트롤, 그러니까 농부가 이게 수리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자동차 수리 우리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뭐 시계 좀 따보고 이제는 딸 수도 없죠. 이 지금 이 핸드폰 열었다가는 그냥 안 쓰겠다는 얘기죠.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솥 분해해 보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뭐 컴퓨터 어떡하려고 이게 그래도 컴퓨터를 만드는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조립도 하고 그러는 왜 용산전자상가 가서 막 부품 떼다가 요즘에는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계가 그래서 더는 알지 못하고 수리가 어렵고 직접적으로 이해되어 온 농업의 일부가 어두운 상자 속에 갇혀 버립니다. 그래서 즉효성,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맹목, 잘 모름 이런 게 있고 54페이지부터 이제 전쟁인데 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이 54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에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특징이 파괴력이 큰 무기가 처음으로 사용됐다. 그리고 총력전이다. 요 두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력이 크다는 게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밟긴다. 요거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은 신체 훼손이 되게 크다. 신체를 완전히 파편화시킨다. 영화에서는 이게 전혀 다뤄지지 않는데, 요게 지금 메타포로도 지금 이 선생님이 우리 아까 지금 분업했지 않습니까? 분업 쪼개진다. 이게 이제 갈갈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뭐 심장외과, 이게 다 신체도 나눠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부분화된다. 요런 거에 대한 각자 적극적인 메타포라고 제가 읽게 돼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려 봅니다. 이 무기를 쓰면은 신체가 이렇게 완전히 파편화된다. 완전히 분리된다. 몸체로부터 찢어진다. 좀 적극적으로 쓰신 거죠. 뭔가 미래에서 마음이 어떤 따로 논다.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비유를 쓰시고 이 56쪽에 베르댕 전투 얘기를 나오면서 이게 참, 저는 비유인데 현실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신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업화. 분업화를 핵심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서, 자, 눈이나 귀, 발이나 손 혹은 성기를 잃고, 그래서 어떤 무덤은 팔만 모아나, 몸만 모아나, 그러니까 뭐 발만 모아나 이래서 한 인간으로 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체가 수습이 안 돼. 이게 지금, 이 부업의 문제가 가지는, 선생님 여기서 잠깐 우리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조각조각 나누어가는 그런 어,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이제,
공동체를 해체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한 어, 사람의 신체조차도 조각조각 나눠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시스템은 네네. 아주 좋네요. 예, 기술의 거대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네. 아, 예. 네네. 자, 요게 유리쌤 지금 말씀 너무 좋네요. 학생은 학생들끼리, 죄수는 죄수들끼리, 공동체 안에서도 영역별로 갈갈이 쪼개가지고, 근로자는 근로자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삶을 이렇게 찢어 놓는다. 요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 분쇄한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장도 참, 저는,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56쪽의 밑에서 둘네 여섯 일곱 째를 들어보면, 강화 해일을 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닌데, 이거 있잖아요. 끝, 끝,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 농업 기술, 그 다음에 분업 이런 게 우리 삶의 어떤 흔적과 이 되먹임을 낳아가지고 파편적으로 삶을 끌고 간다. 그 다음에 그 56쪽의 마지막 줄부터는 뭐냐면은 이게 일상의 전쟁이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총력전 있지 않습니까? 총력전. 이게 뭐냐면은 후방도 다 전쟁 된다는 거여서 옛날에는 군인만 죽는 거죠. 그 전쟁터에서 다치거나 그런데 지금 전쟁 뉴스를 봐도 뭐 민간인 당연하고 병원 뭐 완전히 관계없다는 영역 전체가 다 타겟의 대상으로 된다는 거가 이렇게 돼서 일상이 전시화된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비유를 되게 적극적으로 쓰면은 그 실제로 전쟁의 비유를 일상에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일상에. 아까 그 발제에도 있었는데, 어, 되게 실제 전쟁에서는 증오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일상의 정치라든지 평범한 영역에서 증오를 되게 많이 증폭시키잖아요. 실제 전쟁은,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별로 무감각한데, 일상은 완전히 증오나 이런 그 감정 기제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전도가 일어나는 게 이게 1차 세계대전이 그 가릴 것 없는 전체적인 전쟁 국면으로 삶을 다 끌어와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부터 경쟁, 분업, 그다음에 파편화 이런 게 전면화된 계기가 됐고 그 1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는 그 무기가 다 농업 기술로부터 왔다. 그 탱크가 트랙터다. 이것도 재밌으셨죠? 아니 그렇게 닮게 생겼는데 왜 몰랐을까 그동안? 아니 저렇게 닮았는데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그 트랙터에서 탱크가 온다. 그 다음에 그 살균 뭐 아니면 해충 박멸 이런 걸로 그렇게 살생 무기가 된다. 이게 너무 쉽게 이전된다. 그래서 그런 거랑 식량 자체를 무기로 삼는데 그 60쪽에 그 빵 훔쳐 먹고 자기 혐오에 짓눌려서 그 자살한 아이 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이 심성의 부하를 줘가지고 자폭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내가 훔쳤어 이런 거를 그런데 그래서 요 61쪽에 트랙터, 탱크, 화학비료화학 이게 연결이 되고 스피노온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군사 용어네요. 군사 용어. 이게 전환이 되게 잘 된다. 김치 냉장고도 우주 산업에서 뭐 오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햇반도 원래 우주식품이었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우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발사대 있지 않습니까? 발사대. 거기에 탄두를 실느냐 우주선을 실느냐의 차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기 형태의 변형인데 그런 태생을 다 공격을 그러니까 그 태생을 간직한 스피논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미자쌤이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이제 분업화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게 전면에 깔리면은 몰라도 되는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닥치는 대로 나 너를 갈라서 가르는 무기로 쓸 수 있고, 그러면 65쪽에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요게, 어,
보통은 뭐 오락게임 너무 많이 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의 의의는 그 뿌리를 트랙터에서 찾는다. 여기 좀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본도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미자쌤의 포인트죠. 감각이 변한다, 감각이. 둔해진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인에 대해서, 내가 쓰는 물건에 대해서 되게 둔해진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 이렇게 되게 매끈하잖아요. 되게 매끈하다 이런 게, 어, 둔하다 이런 거랑도 저는 관련시키게 되기도 하고, 그럼 매끈함, 둔함, 그 다음에 거의 감각적으로,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69쪽에 셋째 줄 보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상에 대해서 무덤덤해진다, 무뎌진다. 요 얘기가 이제 뒷부분의 얘기는 사람을 죽이는 그다음에 지배자의 무서운, 그러니까 72쪽에 지배자의 살해 감각도 이 무딘 거죠, 무딘 거.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핵심인데요. 나머지는 농업, 무기, 여기 기술이 중복된다는 다음 주에 좀 더 하게 됩니다. 무딘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내가 이런 게 좀 무디다의 예를 찾아도 좋고요. 어떠십니까? 뭔가 무뎌진다, 둔감해진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셸쌤 어떠십니까? 감각이 둔해진다. 이런 거. 솔직히 그동안 무덤덤했기 때문에요. 무덤덤해서 요즘 그나마 이제 매니저 일을 하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들한테 그나마 이제 더 이렇게 무덤덤하지 않게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되니 이게 시선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확실히 그런, 예, 그 음, 타인에 대해서 네네, 보통 저는 어떤 조직 생활을 해보지를 않았는데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이런데, 학교도 회사죠, 회사. 뭐 네네, 고용, 피고용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시스템이 네, 여기까지는 네가 있을 자리, 저기까지는 내가 네, 있을 자리, 이렇게 우리 네, 사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분업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게 대신 느끼는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나는 타인을 직접 느끼는 기회가 거의 그, 없으시죠? 네, 저 사람 여기 돈 받으러 왔지 뭐 이런 거고, 저 사람 개성이나 인격, 일의 성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네, 시스템이 인간 사이를 이렇게 다 중재해주죠, 중재. 음, 그런데 지금 우리 다섯만 해도 중간에 만약에 제가 연락 없이 안 와. 큰일 날 소리죠. 네, 네, 아니면 뭐 윤영쌤이 오늘 좀 늦어 이런 거 연락 없이 늦어 이러면, 아니 5시인데 그래 돼?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말을 해야지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말하는 투, 숙제 음,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이 나가잖아요. 앞에 중간에 분업이 잘 안 흘러지는 게 공부 읽는 거기도 하고 쓰는 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선 직접 겪죠. 저 사람을. 네. 근데 보통은 직접 겪지를 않으니까 좀 둔해질 것 같기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인영쌤 어떠십니까? 미자쌤은 또 그런 경험이 또 오래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타인을 직접 느낄 기회가 얼마나 있냐, 뭐 이런 거. 어, 회사 생활에서도 이제 요즘은 또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니까 더 말도 대면하려고 안 해. 또 코로나 이후로 더 그게 또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직 그게 좀 낯설어가지고 괜히 거기에 내밀고 막 말 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장점도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대면하지 않는 게 말하, 장점이라고 말하면
근데 아까 감각이 변하고 매끈해진다 이런 것에서 보면 그게 또 세련됐다고도 어떻게 하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매끈하게, 더 설명 없게, 더 이렇게 더 빼고 이런 미니멀리즘 이런 식으로 가서 그게 더 세련되고 더 좋은 것으로 요즘엔 또 보아지기도 하니까 또 좀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어, 이게 제가 사실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인류 무기의 역사라는 짧은 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그게 우리가 전곡리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제 제가 찍어온 건데, 진진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무기가 어떻게 되냐면, 주먹도끼 있잖아요. 이 주먹도끼가 제가 깊이 연구해 본 결과, 동물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나무를 찢기 위한 거더라고요. 놀라우시죠? 전 이런 게 너무 놀라운데. 그렇지, 도끼가 나무 찍는 거. 근데 주먹도끼를 들고 동물을 죽이긴 매우 힘들어요. 일단 그쪽도 바보 아니야. 그쪽도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책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거는 부활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보시죠, 이 선생님이. 그거는 엄청나게 감당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무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먹도끼 다음에 뭐냐면 활이 와요, 활. 그 창을 던지는 거, 약간 거리를 확보해요. 그 다음에 그 선사박물관에 가면 활 다음에 오는 게 활 던지개거든요. 그게 진지쌤은 기억나시겠는데, 활 뒤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활을 손으로 던지는 거 말고, 손잡이 있는 걸 좀 달아요. 제가 다르게 단톡에 올리든 우리 카페에 다시 올릴게요. 그거 보시면은, 그거는 미터가 더 나가. 그 다음에 그 창 던지개, 창 던지개. 창 던지개는 그러면 이제 근거리가 아니고 진짜로 더 멀리 가. 팔 있지 않습니까? 진짜 멀리 가. 그런데 총은 달라요. 총은 이 자기 활만 해도 아까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총은 그것조차 필요가 없네? 여자든 남자든 필요가 없네? 아무 데나 쏠 수가 있네? 근데 너무 빠르고 너무 세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류의 무기의 역사가 대상과의 관계를 점점 벌어뜨린다. 대상과의 관계를 점점 벌어뜨린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그 나카자와 시니치하고 사카모토 류이치가 쓴 대담집을 입문서에서 미자쌤 그거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그 조문 성지순례라고 그 책이 저희가 번역한 게 있는데요. 토요 글쓰기에는 제가 전해주십사고 그때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거리를 계속 벌어뜨리게 되면 주변 관계에 대해서 내가 먹고 취하는 것이 이제 둔감해지고 그런 도구를 계속 쓰면은 이제 뭐 아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 받았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이제 일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휴대폰이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냐, 둔감하게 느끼게 해주냐. 근데 민감하다는 게 막 예민해가지고 이렇다기보다 좀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저런 문제는 또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보고 가게 하는지 몰라도 돼 이렇게 가는지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면 윤영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련되달까? 이런 거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답인데요. 그래도 아직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 네네네네. 네, 뭐 메신저도 그렇고 그런 게 더 세련된 방식이다. 오히려 더 배려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네네네. 배려, 어떤 배려. 상황에서는 또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네. 요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가. 그게 어떤 기술과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자기가 그 쓰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도구에 대해서 이 도구가 내 삶을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폭넓게 열어주느냐, 분업화된 내 삶을 더 통합시켜주느냐, 그런 관점으로 기술을 쓸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가 이 책의 이제 이 선생의 전반적인 주제인데요. 요거는 이반 일치가 젠더라는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느냐, 당신의 자율의 이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인데, 요게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각을 건드린다, 기술이. 어떤 느낌을 건드린다, 기술이.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랙터가 바꾼 건 느낌의 영역이야.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 어떤 판단력, 요런 것이 좀 조정이 됐어, 기술이.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이게 기본적으로는 생명인데, 지금 광고를 보면은 맛이냐 질감이냐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조정된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이런 거를 이 선생님은 둔감하다고 하시겠네. 지금 느낌 오시죠? 아니, 감각이 짜고 달고가 극대화되어 있는 거를 이 선생님은 대상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말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짜고 달고는 감각이 있는 거고, 그게 과열되게 설명이 되는 건데도 이 선생님의 둔감하다는 용어는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라서, 감각적으로 지금은 감각의 제국이죠, 실제로. 짜냐, 다냐, 뭐, 쓰냐, 뭐, 질감이 어떠냐, 이 텍스처도 되게 음식에서 많이 끌어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둔감한 일이다. 요런 게 이 책을 읽고 해석하는 포인트랄까요? 요런 게 재미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다음 주가 이렇게 이제 먹거리, 어, 기아, 요거 이제 또 핵심적에서 좀 더 갈 텐데요. 여기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음, 네네네. 유리쌤 어떠십니까? 전쟁이 바꾼 건 감각이다. 네. 이 거리,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각이 둔감해진다는 거는 그게 20세기의 현상이라면 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니까 네. 인간한테 축적되어 온 어떤 감각을 극대화해서 뭔가 미묘한 걸 알아차리거나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네.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기술이랄까? 그 감각을 잃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에 네네. 빠지는 것 아, 네네. 같아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거의 못 느껴. 아니, 지하철 타고 가면 항시 그 온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잘 못, 지금은 이제 그걸 벌 받은 것이 너무 더웠다. 하도 못 느껴 되니까 태양이 역습을 한다. 이번 겨울은 또 너무 춥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못 느껴. 계절이 가는 걸 못 느껴. 바람이 오는 걸 못 느껴. 그게, 어, 그 우치다 타츠루라는 일본의 그 철학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긴 나쁜데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아니, 안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쎄하다. 저거는 저게 잘 모르는데 좀 괜찮아. 이런 직관이 이 직관 이런 거는 전반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위험해. 이거는 좋은 거야. 이런 전반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게 이제 야생이죠, 야생. 이게 되게, 이게 그 인문세 홈페이지에 지금 연재되고 있는데요. 호시노 미치오의 그 일본어 번역을 이렇게 선생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되게 생기가 있어요. 저 곰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나도 배고파. 이럴 때가 팽팽한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 약간 낮 시간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막 펼쳐지시죠? 그러면 지금은 뭐가 이제 과일이 떨어질 거고 바람이 불 거고 동물이 들어 이게
복합적으로 올라올 때 주는 이 전반적인 느낌 속에서 가는 민감함이 아니, 민감하다는 용어는 이제 좀 다르게 쓰이니까. 근데 둔감하지 않다는 건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신체와 조건이 변하는 걸 계속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분업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능력이 퇴화해서 위험과 안 위험을 파악을 못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을 잘 못해. 그러니까 우왕좌왕해서 또 물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것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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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 50인데 내가 아니 제가 아직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막 밤을 까면서 막 책을 읽이 안 돼. 어, 이제 접어 뭐 이렇게 리듬 지금은 겨울이야 좀 더 자. 뭐 이런 걸 다 놓치고 시계 보고 7시인데 못 일어났어. 막 이런 이상한 집착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로 지금 빠지네. 돌아가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많은 걸 느끼면서 종합하는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걸 둔감하다고 하는. 지금 그 생존력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 같고. 미샤쌤 어떠십니까? 이 전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통합해서 생각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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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 살아오면서, 예, 좀, 그러니까 자꾸 음, 구분인식에 빠져. 네, 이게, 그런, 이게 뭐냐, 눈치가 잘 없어져.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네. 뭘 해야 될지 약간 잠깐 갈피를 놓쳐. 그런데, 음, 뭐, 우리, 뭐, 세미나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요런 거 되게 비근한 예로는 자기 집에서 해야 될 말 생각해서 세미나 때 꼭 안 하면 못 견디는 경우가 이 부분인식에 걸려 있고, 생각의 외주화가 자기가 한 생각에 대한 고집, 이런 거랑 맞물려가는 이런 것도 지금 떠오르는데요. 그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껴가지고 토론을 계속 따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또 이런 생각이 자기가 이 흐름을 계속 따라오는 능력이 뚝 떨어지니까 토론할 때 얘기가 지금 저기 가면 빠져나오지가 않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파편화된. 근데 이게 그 확장해보면 율쌤 말씀하신 그분 되게 좀 생존력이다, 생존력. 둔감하다는 건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이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종합력이다라는 미자쌤의 그 부분도 좋고, 윤영쌤 어떠십니까? 어, 그 생존력 하니까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뭐 그 뭐지? 24쪽의 기근 속에서 벽실을 먹지 네, 않고 남겨두고 굶어 죽은 외로운 백성의 그림이 걸려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살지는 못했는데, 음, 네, 그, 생존, 네. 아주 좋은 예네요. 자기는 죽으면 생존력과 관계가, 없이, 아니, 결과적으로 굶게 되신 건데, 이게, 이분의 생존, 이분이 자기를 좀 크게 잡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부분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 조금 전반적으로 본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부분인식이 안 갖춰지고 좀 종합적으로 지금 난 좀 굶고 이 좀 힘들고 좀 피곤한데 지금 이거를 내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 이게 지금 윤영생 그 질문 좋은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단위가 뭐냐면 생존의 단위가 이게 또 종합적인 거죠. 나랑 무관한 거는 없다니까 이 분에게는 나라고 하는 게 내년에 쌀을 먹을 그 사람까지 가는 거고 이 그 인문세 거기도 있는데 호시노 미치오가 알래스카 생활을 한 그 에세이 같은 걸 보면은 그 위쪽에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추우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캠프 같은데
뒤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나무를 이렇게 다 안 쓰고 밤에 좀 추운데 아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죽은 건 결과인데 내년에 내가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걸 좀 크게 잡아가지고 생각한달까? 그런 것이 더 전체적인 관계, 나 너를 잘 안 가르는 관계.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지쌤 어떠십니까? 오늘의 종합이네요. 아까 뭐 이 감각이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언어 말이라는 것도 좀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말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좋다, 싫다, 뭐, 아니면 뭐, 짜증난다, 뭐,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그냥 하나로 퉁쳐져가지고 그 세부의 어떤 그 감각 같은 거는 많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자기 말을 하는 거, 내 감각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도 많이 둔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랑도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것도 아주 좋네요. 보통은 들은 말 반복 재생하거나 어디서 이제 그 유행어 이런 거를 이제 쓰죠. 근데 후지아라 다시시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은 다 외주화된 말이네요. 분업화된 말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서걱거리는 느낌 같은 것과 함께 자기 언어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느끼고 판단하는 거에 되게 집중하는 거니까 다시 윤용쌤이 아까 해주신 말로 생각을 하면은 그럼 어 아니 이게 윤용쌤 아까 지금 그걸 어떻게 내가 잘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후지아라 선생님은 그렇게는 시작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알면 잘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느낌과 판단을 내가 가져가려는 요 이제 방향성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라는 문제라기보다. 그 질문이 잘한, 아니, 이게 내가 하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를 찾고 있는 질문과 닮아 있어요.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판단의 자리를 또 찾아가는 그 사고 방식이랄까?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잘하는 걸까 있잖아요. 이게 외주화된 사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어서 이걸 누가 알지? 왜냐면 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단 없이 뭔가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잘하고 있다는 걸 어디서 끊어서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그 끊는 데는 나 아닌가? 뭐 이러면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과정에 주목하라라든지 태생과 함께 무관하지 않은 문제를 되게 멀리서 지금 문제를 잡지 않습니까? 농사를 쟁기를 지어본 적 없는 저도 트랙터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를 되게 크게 지금 짜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그 저한테는 그 분업이 가장 많이 남는 1, 2장이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여기가 이제 아까 두 분이 그리고 감각이라는 그 분함, 이것도 오늘 많이 진도가 왔고, 책은 우리가 그 과제로 보면 정확하게 읽었고, 해석의 포인트를 잘 잡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미자쌤 기쁘십니까? 네, 위재쌤이 기쁘시다고 하면, 좋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심화됩니다. 폭력과 농업이 쌍생하다 이렇게 된 거를 바탕을 두고, 이 뒷부분, 폭력 뒷부분도 다음에 조금 더 하면서 요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하고 4주 3, 4 먹거리. 요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것 중에 생각할 거를 좀 더 잡으시면은 발제는 발제대로 좀 전처럼 이런 거 해석해 보고 싶다. 어떤 장면? 이런 과제를 좀 해보는 걸로 해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